이제 K푸드는 미국 현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이 함께 즐기는 고급 미식 음식이자 푸드트럭에서 빠르고 가볍게 즐기는 스트릿푸드로서 다양한 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색감도 아주 화려하군요. 이번 주제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영어로는 미쉐린, 프랑스 말로 미슐랭입니다. 원래는 타이어 회사 이름이죠. 차 타고 다니면서 찾아가 보라는 맛집 목록에서 유래된 게 바로 이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미쉐린 스타, 미슐랭 스타는 3개가 최고요. 이거를 5개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1, 2, 3밖에 없어요. 자, 미국 최초의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이 탄생했다. 대단한 뉴스죠? 그렇습니다.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그 정식당, 서울에도 있거든요. 그 정식당의 뉴욕점이 미국에 있는 한식당 중에서 최초로 미슐랭 별 셋을 받은 거예요.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미슐랭 별 셋이라는 게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총 14개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뉴욕에는 5개밖에 없는데 네. 그 5개 중에 한 곳이 바로 정식당이 된 거예요. 오. 그리고 정식당의 서울 본점도 미슐랭 별 2개 받았거든요. 서울 본점도 2개인데. 네, 본점은 2개, 미국 지점이 3개를 이번에 받은 것이고 그 미슐랭 평가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의 정식당의 음식이 극도로 정교한 텍스처의 조화, 유쾌한 요소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먹어보고 싶은 그런 식당인데요. 자, 이 미슐랭 평가원들은 첩보요원, 더 쉽게 말하면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가서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미슐랭 3스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 이제 별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하다. 별 둘은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멀리 가서도 먹을 가치가 있다. 가서 먹을 만한. 별 셋은 요리가 매우 훌륭해서 특별한 여행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 값 들여서라도 가볼 만하다. 불원천리 갈 만하다. 그러니까 그 음식당의 음식 자체가 거의 웬만한 관광 명소 수준이다.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여행을 갈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평가가 10년 이상의 요식업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식당의 서비스 분위기 이거는 제외하고 음식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취향도 배제해야 개인 된다. 취향 배제하고 5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재료, 풍미, 창의성, 일관성, 합당한 가치 요 기준으로 평가해서 별을 매긴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유명한 그 요리 경연 예능 흑백 요리사에도 나왔지만 그때 나온 그 심사위원도 미슐랭 스타였죠. 그렇습니다. 별 셋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미슐랭 스타 하나만 받아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이는데 별 셋을 받았다는 네. 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뉴욕 정식당의 인기 메뉴는 뭔지 뭐 가서 먹을 수는 없지만 궁금해지죠. 자, 어떤 것들입니까? 미슐랭 정신당의 문어 고추장 아이올리라는 게 있는데요. 문어 고추장 네. 아이올리. 이게 질감하고 그다음에 구운 향신료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 아이올리는 뭐냐면 마늘에 올리하고 기름에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 저건가요? 네, 네. 저건 아니고요. 다른 거. 저거는 이제 디저트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블란서식 마요네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란서식 마요네즈다. 네, 그거를 딱 하면 되고 지금 나오는 거는 도라르방 디저트입니다. 저게 돌 같은 질감을 주면서도 초콜릿 크럼블로 해서 잘 맛있게 먹을 수 뭔 있는 작품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쾌한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문어 아이올리. 예, 아. 그래서 저 빨간색이 그냥 문어 다리 하나 한 것 예, 같은데. 그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고요. 저 그 빨간색 뭐 옆에 있는 장이 그게 아이올리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 마요네즈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이 미슐랭 완스타를 타면요 평생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2와 3을 받으면 뭐냐면은 세계 장인의 반열에 올라가는데 이거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프로냐?
식당을 하시는 분 뭐 이런 셰프들 중에 1%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 중에 하나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명인들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맛도 내면서 이런 이 미슐랭 3스타, 1스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이런 전체 토탈 익스피리언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식당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값은 엄청 비싸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돼요. 네. 한편 우리나라에서 오직 닭꼬치 하나만으로 미슐랭 목록에 오른 식당이 있다고요? 네, 국내 닭꼬치 전문점 야키토리 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5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거예요. 일본말 같기도 한데 야키토리 묵이군요. 그렇습니다. 야키토리 이제 일본 말이고 묵은 그 운영하시는 분 이름에서 따서 그렇게 한 건데 여기가 뭐 이 캐비어, 트러플, 송이버섯 이런 고급 재료를 하나도 쓰지 않고 토종닭 한국의 토종닭만을 써서 그 토종닭 구이를 한 거죠, 말하자면. 보기에는 뭐 치킨 같은데. 그러니까 네. 토종닭 꼬치구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5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건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토종닭이 구웠을 때 진짜 맛있다. 전 토종닭 백숙밖에 못 먹어봤는데 이 토종닭이 일반 육개에 비해서 기름의 풍미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바삭하게 구우면 껍질에서 맛이 막 터져 나오고 육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저건 뭐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육향이 터져 나온다. 정말 궁금하군요. 이 야키토리 묵의 김병묵 셰프는 토종닭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별명이 치킨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치킨공화국에서 우리 원조인 토종닭이 지금 매년 이것들이 수요와 그다음에 생산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26%나 줄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종닭 지금 뭐 계속 나오지만 토종닭이 굉장히 뭐 어떤 표현으로 보면 질기거든요. 네. 질긴데 그 질감이 너무나 좋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일반 육개와는 다르게 이것들이 전체 털만 뺀 상태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육개를 하는 공장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기계로 전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토종닭에 맞는 전 자동화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굉장히 지금 힘든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종닭 한 번 맛보면요 진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 네.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그 질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려면 토종닭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음식의 올림픽 같은 거예요. 이 미슐랭 가이드는 단순한 영광 이상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한식당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K푸드의 진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한식당이 2010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다가 0. 예, 0이었다가 2023년에 31개가 됐는데 2024년에 44개. 1년 사이에 50여 개가 지금 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느는 데는 우리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정부의 노력도 있는 것이고 지금 농축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한식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다. 300조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밝히면서 2027년까지 미슐랭 스타급 한식당을 100개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저 정도면 뭐 우리가 음식 수출로 돈 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참 막 홍보 활동이라든가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당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 사이에서 한식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분들이 만든 레시피, 이 조리법이 오히려 역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꿀떡 시리얼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여러분들도 가위하고 꿀떡하고 우유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콘치즈, 이 옥수수 치즈를 보고 감탄을 하거든요. 이 꿀떡 레시피를 보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식을 자기들 식대로 막 새로운 그 조리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꿀떡도 우리 꿀떡 뭐 이런 뷔페라든가 행사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한국 사람은 떡을 우유에 말아먹는 건 상상을 못했었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시리얼이 워낙 익숙하니까 떡도 우유에 말아먹어볼까 하고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글을 아는 외국인들이 뭐 간단한데 곡물 시리얼보다 든든하다, 오. 맛있어요, 따봉 이렇게 뭐 저건 한국어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레시피예요. 우리가 떡을 우유에 말아먹는다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또 맛있다고 합니다. 자, 저 표현이 맛있어요. 저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외국인 분들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한다는 거고 저 조리법이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또 외국에서 회오리 오리 소박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회오리, 오리, 소박이. 오리 소박이가 저렇게 오이를 썰어서 안에 소를 넣는 게 오이 아, 소박이잖아요. 오이인데 저게 무슨 이게 회오리네요. 네, 그러니까 소를 넣는 방식은 똑같은데 오이를 써는 방식이 회오리 감자 써는 방식으로 그렇게 썰어서 저 서양식의 오이 소박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무려 3억 1천만을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식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뿐 아니고요. 진짜 한국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손맛과 그다음에 레시피를 들어가면서 이 하다 보니까 한국 맛이 안 나거든요. 한국은 손맛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김치를 하고 중국에 가서 자기네들이 파오차이라고 그러고 라빠이차이라고 신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전통 한국식이다. 제 개인적인 건요.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일식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초밥을 만드시는 분이 이 라틴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일본식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걱정이 됐던 건데요.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에 있는 한국 전통,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전통 음식점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거를 정해줍니다. 인증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는 전통 한국, 전통 일본 음식을 만드는 데다. 요 방법은 우리가 꼭 우리가 준용을 해서 각국에 있는 지금 한 식당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줘서 이것이야말로 한국 맛이다. 그것을 꼭 알리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